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빌라 경매는 추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고종훈입니다. 오늘은 빌라 경매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매하면 빌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세요. 소액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것도 싸게 사면 되팔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게들 많이들 접근하시고, 내가 가진 돈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저는 빌라를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빌라 경매로 투자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고, 빌라 관련해서 기사들이 나오면 저도 매번 좀 체크를 하고 스크랩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지금 빌라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게 장점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게 단점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는지 영상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좀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빌라 경매는 추천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책에서도 있고 저도 그런 책들 많이 봤는데, 서울 수도권 빌라 경매 싸게 사면 전세금 시드 회수된다. 이게 이제 플러스 P죠. 전세보다 싸게 낙찰 받아서 전세를 맞춤으로 해서 돈이 더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가 첫 번째 장점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게 두 번째 장점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죠. 이거 같은 경우도 거짓은 아니에요. 1억짜리 빌라를 내가 8천에 낙찰받고 9천에 전세를 주면 내 돈은 들어가지 않았고, 그리고 월세를 맞춘다라고 해도 월세 보증금이라는 게 또 들어오기 때문에 소액 투자로 충분히 가능한 게 빌라 투자고, 1,000에서 2천만 원만 있으면 여러 가지 수리나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도 충분히 남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전세에서 월세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월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월세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고, 사람들이 전세 사기 관련해서 빌라에 대한 리스크, 위험한 것들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기 때문에 빌라는 무조건 전세 사기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 신경 쓰기도 싫고 그래서 나는 월세 살겠습니다라고 해서 수요가 많이 몰리는 거고, 그런 수요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월세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빌라 투자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빌라 경매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대출 때문이에요. 내가 무주택자라고 하면 가계대출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실거주 의무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편법을 써가지고 P2P나 무리한 대출 받아서 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투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내가 여유가 있어야 되고, 아무리 싸게 산다고 한들 내가 여유가 없으면 다 무너지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유가 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파트는 내가 하지 못한다,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정말 들어가서 산다라는 게 무리가 없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빌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가 살려고 하는 1억짜리 1억 초반대 빌라 같은 경우는 내가 실거주를 하는데, 물론 살 수 있지만 좀 아파트에 비해서는 제약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고, 매매 사업자나 여러 가지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도 지금 LTV가 0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대출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서울, 경기, 수도권. 자, 그러면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방 경매의 가장 큰 단점은 뭘까요? 황금성입니다. 팔리질 않아요. 서울, 수도권도 지금 안 팔린다고 난린데, 지금 지방에 있는 빌라를 내가 아무리 싸게 산다고 한들 황금성에 대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빌라를 10년, 20년 가지고 간다?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마음고생만 하고 세금만 내고 수리만 해주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를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액 투자가 상당히 더 어려운 겁니다. 일반적으로 큰 돈 가지고 하는 투자보다 소액 투자가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알아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빌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가장 리스크가 있는 거는 시세 조사가 어렵습니다. 초보자들이 이거 제일 어려워하세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세대, 200세대, 300세대만 해도 나홀로 아파트라고 해서 좀 꺼려하잖아요. 그래도 그 세대수, 비교할 대상이라는 게 있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5세대가 전부잖아요. 옆에 있는 5세대가 전부고, 실거래가 같은 경우도 10년 전에 실거래가가 마지막에 찍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도 10년 전에 전세를 들어와서 살았던 사람들이 계속 그냥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KB 이런 것들 시세 이런 것들 보는 것, 실거래가 이런 거 보는 거, 옆에 사람들이 얼마에 내놓은 호가 이런 거 보는 거 물론 중요하죠. 시세 조사 자체가 어렵다라는 게 빌라의 현실입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있어요. 아파트도 그런 것들 힘들어하면 빌라들은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그래도 건설사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 구조인 거잖아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진짜 마음만 먹으면 2달, 3달 안에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자나
보수를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아무래도 지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있을 수밖에 없죠. 뭐 경기,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공실 리스크는 거의 없어요. 빌라로 내가 낙찰을 받으면 빌려 쓰겠다는 사람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공실에 대한 리스크는 적을 수는 있지만, 이게 대출이 안 돼서 지방 아파트를 본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또 리스크로 올 수가 있겠죠. 너무 외지나 뭐 충북, 충남 뭐 이런 데 있는 완전 외진 지역에 있는 빌라 싸다고 낙찰 받으면 공실 사람 안 들어와 가지고 고생하는 경우도 워낙 많이 봤습니다. 월세 뭐 50만 원, 60만 원 받겠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공실이 몇 달째 되면 내 돈이 더 들어가는 구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보증보험 가입 안 되는 물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이라고 해서 빌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불법으로 증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건축법 위반해서 막 만들어진 건물들이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행 강제금에 대한 부분도 내가 온전히 다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이 집을 사거나 이 집을 빌려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도 대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경락자금 대출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 사면 진짜 완전 손해로 다 돌아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는 게 지방 아파트를 택한 겁니다. 저는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는 정말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대출이 가능하죠. 매매 사업자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이 아니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증보험 뭐 이런 것들 물론 다 가입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황금성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빌라보다는. 아파트는 결국 싸게 내놓으면 누군가는 사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손절이 치더라도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있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10년, 20년 흘러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수익도 나쁘지가 않죠. 빌라랑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파트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것들을 내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충분히 지방에 있는 아파트도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가능하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물건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물건들만 계속 보고 그런 물건들로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자들이 많은 물건에 들어가는 거고, 경쟁자들이 많다라고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비싸게 낙찰을 받겠죠. 그렇지 않은 물건들 충분히 지금 많고 5명, 3명 이렇게 경쟁하고 입찰해서 싸게 받아가는 경우가 하루에도 몇 건씩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물건들은 조금 못난 점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뭐 5가지가 있다 그럼 5가지가 다 예쁘면 당연히 경쟁자들이 많이 몰리겠죠. 그래서 한두 개가 조금 못난 점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못난 점들이 어떤 건축이나 이 건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역적으로 좀 사람들이 꺼려하는 지역이나 아니면 층수라든지 이런 층, 아니면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지 않은 인식이 있는 곳들, 리, 면, 읍 이런 곳들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거기 그냥 시골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임장 저도 다녀보고 사람들 많이 같이 가 보면 사람들 다 살고 있고, 그런 곳에 싸게 낙찰 받으면 경쟁자들도 없고 싸게 판다라고 했을 때는 빨리 털고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하시는 게 정말 좋아요. 그래서 빌라 투자는 지금 만약에 대출이 된다라고 하면, 대출에 대한 것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서울 수도권에 있는 빌라들도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출이 워낙 많이 막혀 있고 황금성에 대한 부분은 언제나 이 빌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빌라보다는 지방 아파트 월세 받고 전세 받고 시세 차익 내고 이러는 게 훨씬 더 빠를 수가 있다. 특히나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고, 저도 빌라가 좋다고 얘기를 해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도 빌라를 가지고 있었고 빌라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막 수익을 낸 것도 많고 그런 사례들도 막 보여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빌라는 맞지 않는 투자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요. 많이들 걱정하는 게 '나는 소액이기 때문에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해야 된다.' 이거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매매 사업자 지방 같은 경우는 다 가능하고요. 지방에 있는 빌라들은 웬만해서는 하지 마세요. 이거 월세도 잘 안 맞춰지고 공실이 생긴다라고 하면 리스크 다 온전히 내가 맞을 수가 있는 것들이고, 특히나 팔리지 않는 구조가 생길 수가 있다. 이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네요. 빌라 경매 좋은 이야기 해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도 빌라 경매 관련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만 하고 영상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봤을 때 빌라 시장이 좋아지고 또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제 생각 계속 이렇게 공유를 한번 해 보려고 노력해 볼 테니까 영상 계속 봐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